자태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봄 한철 식물이 그 자태를 있는 대로 뽐내는 격정의 나날. 꽃은 피어나고 그리고 진다. 더 덥다 하지 말라. 피었으면 지는 것이 순리다. 그 순리를 어기면 죽음뿐이다. 꽃뿐이면 꽃은 죽는다. 낙화가 없으면 녹음도 없고, 녹음이 없으면 열매도 씨도, 그리하여 이듬해 꽃도 없다. 꽃이 없어도 죽고 꽃만 있어도 죽음인 것. 그러니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과 결별이 함께해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식물은 성장한다고 하고 인간은 성숙한다고 일컫는 게다. 책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여기는 책수다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콩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아주 무난하고 평범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오로지 내가 살아내야 할 몸만 충실히 살면 되는 하루였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책수다 라디오는 조금 편안하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책 리뷰나 책 소개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라디오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조금 휴식이 되는 편안한 분위기의 방송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그냥 들고 왔어요. 책 그 자체를 함께 즐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선택된 오늘의 책은 바로 시를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네, 다들 제목에서 짐작이 되시죠? 다양한 시를 중심으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 네, 그런 책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처럼 일명 시알못, 네, 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아주 친절한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메마르고 무뎌졌던 제 영혼을 아주 촉촉 말랑하게 해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느낌과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하고 관련된 그 발췌문도 바로 이 책의 일부였거든요. 다루고 있는 주제는 떠나감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라고,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라고. 그게 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뒤돌아서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후회 없이 멋지게 이렇게 끝맺음하는 일이 참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책의 저자인 정재천 선생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자연, 그 중에서도 꽃에 대한 시와 산문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꽃은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심 튀어가며 부르짖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진다. 꽃이 꽃을 피우고 지게 하는 것은 꽃에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면에 그 역시 자연인 주제에 인간만은 영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이런 일에 그는 늘 결심하며 늘 실패한다. 꽃처럼 아름답게 살기는커녕 꽃처럼 죽기도 왜 이리 힘이 드는 겐지. 인간은 자꾸만 현재를 더 붙잡으려다 자꾸만 추한 꼴을 보이곤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격정을 인내하지 못한 채 제 스스로 죽음을 앞당겨 세상에 남은 이들을 아프게도 한다. 이해는 간다. 그래서 인간인 게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스승인 게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자연에 비유해서 반추해 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참 우리 삶이 그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고 또는 너무 어리석고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자연이 따르는 그 순리라는 걸 거스르는 것, 그리고 또 그 순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동백꽃은 해안선을 가득 메우고도 군집으로서의 현란한 힘을 이루지 않는다. 동백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서 제각기 피어나고 제각기 떨어진다. 동백은 떨어져 죽을 때 주접스런 꼴을 보이지 않는다. 절정에 도달한 그 꽃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눈물처럼 후두둑 떨어져 버린다.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소멸하는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 사라진다.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닿는 동안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이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은 풍장이다. 뱃꽃과 복사꽃과 벚꽃이 다 이와 같다. 서남산 뒷산에는 산수유가 피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사냐에 번져 있다. 산수유가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산수유가 사라지면 목련이 핀다. 목련은 등불을 켜듯이 피어난다. 꽃잎을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목련의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에 가득 차 있다.
그 꽃은 존재의 중량감을 과시하면서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치켜 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서 가장 남노하고 가장 참혹하다.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꽃잎은 누더기가 되어 나뭇가지에서 너덜거리다가 바람에 날려 땅바닥에 떨어진다. 목련꽃은 냉큼 죽지 않고 한꺼번에 통째로 뚝 떨어지지도 않는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꽃잎 조각들은 저마다의 생로병사를 끝까지 치러낸다. 목련꽃의 죽음은 느리고도 무겁다. 천천히 진행되는 말기암 환자처럼 그 꽃은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고 나서야 비로소 떨어진다. 벌썩 소리를 내면서 무겁게 떨어진다. 그 무거운 소리로 목련은 살아있는 동안의 중량감을 마감한다. 김은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 중에 일부인데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읽으면서 정말 꽃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까지 제가 다 이렇게 몸소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글쟁이십니다. 이 글에서는 정말 다양한 꽃들의 생로병사가 우리 인간의 삶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자인 정재찬 선생님은 다양한 꽃의 피고짐에 어떤 꽃이 아름답고 또 어떤 꽃이 소중해 보이는지 판단하는 건 각각의 몫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목련 쪽으로 기웃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늘 목련을 보면 뭔가 짠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커다란 목련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사실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 아닌가요? 목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휑한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크게 우뚝 솟은 그 목련꽃 봉우리를 보면 와, 이제 봄이 오는구나, 꽃이 피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참 그 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피었던 꽃이 질 때는 살짝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이 글의 표현처럼 이렇게 누렇게 메마르고 쪼그라들 때까지 가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그리 예뻐 보이지 않고요. 결국 떨어지면 또 사람들 발에 이렇게 짓이겨져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저는 그게 항상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김은 작가님의 자전거 여행과 정재찬 선생님이 이 책에서 풀어놓으신 목련에 대한 감상이 제 생각을 좀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이가 드는 탓일까? 갈수록 나는 목련 쪽으로 기운다. 목련의 자의식, 그 존재의 중량감이 돋보이는 터다. 목련의 낙화를 일컬어 가장 남루하고 참혹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축혀 올리며 산 대가이기도 하다. 냉큼 죽지 않는 것도 미련에 떨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다 바치는 생에 대한 외경과 성실 탓이다. 느린 대신 무겁다. 아니, 무겁기 때문에 느릴 뿐이다. 만일 오랜 병상의 세월을 보내는 노인이 있다면 존중하라. 그 모습을 결코 추하다 하지 마라.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결별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더 이상
목련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는 동안 당당했고, 그리고 또 질 때는 끝까지 자신이 살아낼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책을 네모난 항아리라는 멋진 북튜버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시의 진짜 매력은 아주 작은 단어 그리고 주변의 아주 사소한 사물들을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를 좀 많이 찾아 읽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이렇게 멋진 책을 추천해 주시고 읽어볼 기회를 만들어주신 네모난 항아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책스타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